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미국 주식시장 전망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미국에 살고 계신 한인 투자자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미국 주식시장 환경을 큰 흐름에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금융시장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연준, 즉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면 이제는 그 중심이 점점 정치와 재정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집권하고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선거입니다. 미국은 선거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이벤트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어느 행정부든 주식시장과 경기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낮고 소비가 버티고 있으면 선거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현 행정부 역시 자산시장 부양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정책에서는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규제 완화나 재정 지출 확대 같은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에는 호재처럼 보일 수 있는 환경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른바 중간선거 징크스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의회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면 행정부는 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시장은 자연스럽게 레임덕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이는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자체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형성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정책 당국이나 월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이나 3% 초반 정도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권자, 즉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렌트비를 낼 때, 보험료나 학비를 낼 때 느끼는 압박은 숫자 이상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선거 결과를 돌아보면 주가가 아무리 좋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크면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S&P 500 지수보다 자기 지갑 사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나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만약 물가 상승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서비스 물가나 임금 상승이 꺾이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정부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 돈을 풀고 싶은데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 이 미묘한 충돌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물가를 누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책 당국 역시 이 흐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만약 AI 덕분에 생산성은 높아지고 물가는 안정되고 기업 실적까지 좋아진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안정적인 이상적인 국면이죠. 하지만 AI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입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된다는 것은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변을 보면 해고 뉴스가 늘어나고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괴리는 결국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시장에도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볼 때는 단순히 AI가 좋다 또는 주가가 오른다라는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성장, 물가, 고용 이 세 가지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계절적인 변동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정 시기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초 이후 봄철 그리고 여름 후반부로 갈수록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은 참고용일 뿐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시즌으로 인한 유동성 변화도 중요합니다. 봄철에는 세금 납부로 인해 시중 자금이 일시적으로 흡수되면서 시장이 숨을 고르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나 연준이 어떤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지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교, 무역, 안보 이슈는 언제든 시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부각되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바로 IPO입니다. 앞으로 2026년을 전후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IPO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시장을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IPO가 한꺼번에 몰렸던 시기 이후에 시장의 에너지가 약해졌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 상장된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한 뒤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IPO 붐은 기대와 함께 경계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을 향한 미국 주식시장은 분명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AI 중심의 기술 혁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고용시장의 불안, 정치와 선거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 부담은 언제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 가지 시나리오에 베팅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는 판단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과 2026년을 준비하시는데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